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오면 어느덧 10월이 될 텐데요. 9월 너무 힘들었는데 10월은 그나마 저희가 버틸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네. 기분이 굉장히 평소보다도 좋아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명절에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국내 증시는 안 열리는데 해외 증시는 또 열리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주말에는 좀 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어땠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전일 다우지수 보니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1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7%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 지표 둔화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도 약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이렇게 하락세로 이끌었던 주요한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주요한 원인이 경기 심리 악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미국 9월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예상치가 105.5포인트 그리고 전월치가 108.7포인트였는데 이것들을 모두 하회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기 기대 지수가 전월치인 83.3포인트를 정말 크게 하회한 73.7포인트로 집계가 됐는데 이 또한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JP모건 CEO가 미국 기준금리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했어요. 네, 이 미국 기준금리가 7%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 반독점 규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실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걸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걸었고 계속적으로 기업들한테 소송을 걸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아마존이 온라인 거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시장에 있는 기업이 판매점이 있는데 판매점에서 2부 매출을 낼 때 일부를 아마존에서 가져간다. 완전 반독점 시장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 4%가량 하락했고요. 알파벳과 애플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랬고 국내 증시는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은 좀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바이오 네. 덕분에. 네, 맞습니다. 사실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파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당황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0.09% 오른 2,465.07에 거래를 종료했고요. 일단 투자자별로 보면은 개인은 순매수 한 903억 원 정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3억 그리고 792억 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 정밀 그리고 약품과 같은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1.59% 오른 841.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홀로 1,071억 원이나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49억, 151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이 바이오 업종들이 주도를 했고 또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한편 오늘 공모주 상장했죠. 네, 밀리의 서재.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했는데 혹시 이번에 밀리의 서재 청약하셨을까요? 저는 밀리의 서재 청약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엔 공모가 대비 무려
80.87%나 상승하면서 아주 큰 수익을 내줬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한 100%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줬을 것 같은데요. 밀레서재가 IPO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하반기에도 이 공모주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청약을 받았던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번에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또 안 하신 분들한테는 11월에 또 에코프로 그룹의 막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중순쯤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요 점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청약할 때쯤에 다시 네.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지금 밀리에서재 놓치신 분들께서는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가오는 시기에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시장 다시 넘어와서 프리마켓장이랑 지금 본장 한번 보는데 원래 3대 지수 모두 오르고 있다가 지금은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은 오르는데 다우는 조금 빠지네요. 네, S&P 500, 네, 나스닥, 다우 모두 시작할 때는 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시드 그룹 그리고 리비안 얘네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확대되면서 지금 UAW와 관련이 없는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리비안과 루시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주들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9월이 이제 끝나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9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9월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든 달이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3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3고 중에 첫 번째가 금리,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죠. 예. 그런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기도 하고 사실 올해 말부터 금리가 인하할 거다. 또 인하시킬 거고 또 시장 금리는 선제적으로 더 빨리 인하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 금리 인하 폭도 예상 사이즈보다는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건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0%까지 상승하면서 이 수치가 사실 2007년 10월 이후로 최고치거든요. 그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는 거니까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 지수도 연중 최고점인 10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달러 지수를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러 지수라 하면은 미국 달러 가치를 이 6가지 주요 통화와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 6가지 주요 통화가 유로, 일본엔, 그리고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인데 6개 통화랑 비교했을 때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가치 있냐, 얼마나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건가라고 지수화 시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연중 최고점이 105까지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추가 감산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이 에너지 기관들이 이 4분기 원유 초과 수요를 전망하면서 유가는 또 이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게 상반기쯤에만 해도 뭐 70달러 했던 것 같은데 네.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렇게 함께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식 시장도 이에 따라서 역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10월은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좀 덜 힘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0월에도 똑같이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품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이 신흥국 국가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시더라도 신흥국 통화의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이지만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채권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중심, 아무래도 미국이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중심으로 투자하되 미국 외의 것을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견조한 내수와 또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주식 그리고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바로 인도 주식도 사실 저희가 ETF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디램 주요 공급자인 한국의 이 반도체 주식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주식도 괜찮지만 다른 투자안을 생각해 보자면 대체 투자 그 중에서도 현재 미국에 있는 비싼 주택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미국 주택 건설 테마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도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9월 한 달은 미국 증시도 불안했고 한국 증시도 불안했는데 10월은 좀 덜 불안할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 네, 10월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이 AI 테마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조금 덜 리스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조금 됐는데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는다면은 수익을 내기에도 그나마 무난하실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 대비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생각보다 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픈 게 제 예상으로는 뭐 연초에는 금방 인하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연준이 들어오고 중국 리스크에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생기다 보니까 이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고금리가 장기화되지만 여기로 굳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거고 그만큼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또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분간은 뭐 자동차 노조 파업 그리고 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한번 보시고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은 수익률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맥도날드,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대표 기업인 맥도날드 그리고 AI 수익화가 기대되는 이 세일즈포스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 이익 서프라이즈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어서 투자안으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외식업계에서 예전에는 사실 풀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해주고 다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인기를 받았다면 이제는 모두 빠르게 일단은 메뉴 빨리 주세요. 이런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그에 적합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풀 서비스가 아닌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가성비를 추구하는데 나는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고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싶진 않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음식만,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충족하고 나는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메뉴를 살 거야. 라는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외식업계에서의 트레이딩다운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맞습니다. 이렇게 요식업 쪽에서도 반영이 된 듯합니다. 네. 지금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시장 상황도 어떤지 궁금한데 중국은 지금 어떤가요?
중국은 연일 발표되고 있는 이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이 정책 발표가 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한 주간 중국 본토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6,500억 위안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외국인 자본 이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 금리를 낮춘다는 뭐 이런 부양책 발표는 사실상 그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환율에 있어서 되게 환율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 경제 지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지표를 보자면 중국 내 지표들이 개선할 만한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주식 시장에 연동이 돼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표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또 정확성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도 들고 그리고 사실 발표하지 않는 뭐 실업률 같은 청년 맞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표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스키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불안할 때 중국 외에 다른 나라도 유망하게 보시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대신해서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일본을 말씀드려야 할 것 연나라.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내일 모레죠. 29일부터 이 실적 발표, 이 상반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일본 법인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 따르면 예상 실적 가이던스가 6월 대비해서 상향 조정이 됐고 상반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경상이익은 6.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내수주와 가치주의 주가 퍼포먼스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내수주도의 경기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 중에 종목을 하나 보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디스코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반도체와 전자기기용 부품을 절단 그리고 연삭 또 연마하는 기계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점유율은 70에서 80% 업계 1위를 점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검사 완료 후 이제 매출에 계상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동향보다는 이 출하익과 연동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밀 가공 정비 64%, 정밀 가공 소모품 22% 정도 되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은 일본 국내는 12%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의 37%, 미주 7% 정도 되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7% 수준이고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각국 EV 그리고 파워 반도체용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때문인지 디스코 연후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코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최근에 엔화 약세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900원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 예, 잠깐 이제 800원대 찍었다가 또 900원 다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BOJ 내부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레벨의 엔화 약세 지속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해외 투자 매력도 축소로 이 자국 채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잠재적인 엔화 강세 재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미국 연준 긴축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엔화 추가 약세를 제한하는 동시에 원화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불안정한 대내외 수요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수출을 중심으로 한 이 펀더멘털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원화에는 추가 강세가 제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채, 미국 국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엔화로도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 방법이랑 어떻게 하면 될지. 네, 보통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은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직접
채권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장기채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엔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엔저 매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티커로는 2621인데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미국채들을 편입해 놓은 ETF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분기 배당되는 ETF고요. 또 달러에는 해지되는 상품이니까 엔화 환율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엔화가 낮으니까 엔저니까 투자 그렇죠. 가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작이 조금 늦춰질 거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인하될 거고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 가격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채권 가격에 매수하시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것도 낮은 엔화로 사신다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의 메리트를 더해줄 수 있을 만큼 엔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장에서는 유심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로봇도 관심이 있고 반도체 쪽도 관심이 있는데 최근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조금 관심이 많이 쏠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블랙핑크 공연도 하고 BTS 정국이 뭐 미국에서 한번 인기를 좀 날렸다라고 들어서인지 이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앨범 100만 장만 이제 달성해도 엄청 놀라워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1, 2, 3, 4대 이 선배님들 덕분인지 이제 5세대는 데뷔 하더라도 바로 이제 100만 장 음반 팔릴 정도로 요즘 K-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테이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이 예전부터 K-팝을 가장 사랑하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도쿄 그 시부야 거리를 가면은 이 타워 레코드라고 있는데 이 5층 전체를 K-팝이 싹쓸이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뭐 BTS의 AMA 출연으로 이제 미국 내 인지도도 올라갔고 블랙핑크로 인해서도 올라갔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문제는 아닌데 특징을 꼽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 앨범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50% 넘게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도쿄에서 열린 공연이나 지금 한국에서 블랙핑크 공연이나 중국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면은 그 매출이 그대로 흡수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스타듬이 굉장히 작아요. 한 2만 명 정도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요거 공연장들은 엄청난 대규모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서 정말 인원이 많은 만큼 매출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K-팝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랐던 게 어제도 사실 저희가 국내장 이야기하면서 엔터즈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동일하게 엔터즈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혹시 특정 기업 있으실까요? 저는 하이브를 좋게 보고 있는 게 지금 뉴진스랑 정국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방시혁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K 또 막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열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참가도 하고 관심도도 제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즈 안에서 하이브 언급해 주신 점도 국내 주식 투자하실 때 유념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쉬시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정주환 어드바이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